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의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도 파일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어디에 두나요? 일반적인 PC의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두겠지만은, 안드로이드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대신에 폰이니까 보통 하드디스크 대신 플래시 메모리 같은 그런 장치에다가 파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안드로이드 파일 시스템은 두 가지 종류의 메모리 시스템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내부 저장 장치, 또 하나는 외부 저장 장치입니다. 내부 저장 장치는 메인보드 상의 폰의 메인보드 상의 플래시 메모리를 말하고 있고요. 외부 저장 장치라고 하는 것은 고전적으로 메인보드에서 분리될 수 있는 착탈식 SD카드, SD카드 잘 알고 있죠? 를 사용해 가지고 이 메인보드에서 쉽게 다른 컴퓨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외부 저장 장치를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SD카드를 따로 이렇게 착탈식으로 두기보다는 메인보드의 플래시 메모리를 나누어 가지고 일부는 내부 저장 장치, 그리고 일부는 외부 저장 장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목적이 다른데, 내부 저장 장치는 좀 더 프라이빗한, 그러니까 폰 내부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목적이고, 외부 저장 장치는 폰 외부에서 다른 이 폰에서 다른 폰으로, 혹은 이 폰에서 외부의 PC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의 파일을 저장할 적에 외부 저장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내부 저장 장치, 인터널 스토리지인데, 내부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각 앱마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래서 그 저장한 내용 그 앱에 한정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하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로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파일을 만들면은, 특별히 내부 저장 장치의 파일을 만들면은 그 파일은 어디에 저장될까요? 경로명이 주어질 텐데, 경로명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루트 밑에 데이터 밑에 데이터 밑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면 그 앱의 패키지 이름이 있겠죠. 그 패키지 네임이 있고요. 그 밑에 파일즈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경로명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앱 패키지는 이름이 각각 앱마다 다를 거고요. 하여튼 여기가 이제 디렉토리,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 하죠. 요 폴더에다가 우리가 임의의 파일을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드는 앱의 그 패키지 이름이 com.hj.hello라면은 com.hj.hello라는 앱에서 저장하는 파일은 전부 여기에 저장되는 거예요. 데이터 밑에 com.hj.hello 밑에 files, 요 디렉토리 밑에 파일이 저장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 이름을 길게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니까 그 안드로이드에서 액티비티에서 getFilesDir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요거의 리턴 타입은 파일이에요. 어쨌든 요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아까 말했던 요놈의 경로, 요놈의 경로를 나타내는 파일 객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얘를 길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부 저장 장치를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부 저장 장치는 폰 외부에서 접근 불가한 굉장히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외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외부 저장 장치는 여러 앱이 함께 사용하는 데이터를, 여러 앱이 함께 사용하니까 그만큼
보다 더 프라이빗하지 않고 파블릭 하겠다. 그렇죠? 이런 예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진이나 음악이나 동영상 이런 거를 사진이나 음악 이런 거는 여러 앱이 공동으로 사용하잖아요. 사진도 뭐 예를 들어서 전화 거는 경우에 상대방 얼굴을 보이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진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냥 갤러리 목적으로도 사용되겠죠.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앱이 함께 사용하는 이런 목적의 파일들은 external storage, 외부 저장 장치에 보통 저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SD카드에 착탈식 SD카드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메인보드상의 플래시 메모리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 외부 저장 장치의 경로명은 어디일까요? 경로명은 일반적으로 여기입니다. 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루트 밑에 스토리지 밑에 SD카드. 얘가 경로명인데 우리가 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안드로이드에서 environment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요 경로명을 기억하고 있는 파일 객체가 반환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부터 우리가 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요 내용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다르죠. 아까 그 internal storage, 내부 저장 장치는 get files dir을 사용했는데 외부 저장 장치는 environment.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 그래서 이렇게 내부 저장 장치와 외부 저장 장치가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부 저장 장치에는 여러 앱이 함께 쓰기 때문에 파블릭하고 심지어 여기 있는 내용은 다른 폰이나 혹은 외부 PC에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폰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external storage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대략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내부 저장 장치, 외부 저장 장치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는 혹은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내부 저장 장치를 봅시다. 내부 저장 장치에 들어있는 파일을 읽거나 혹은 쓸 때는 이런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액티비티 클래스가 요 오픈 파일 인풋 이름만 봐도 알겠죠. 파일 읽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의 리턴 타입은 파일 인풋 스트림이고요. 파라메타는 그 파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하나 열 적에는 오픈 파일 인풋 파라메타로 파일의 이름을 주면 되겠고 어떤 파일을 기록해 넣을 때는 write 할 적에는 오픈 파일 아웃풋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고요. 파라메타는 두 개인데 첫 번째는 파일의 이름, 두 번째는 모드예요. 모드는 일반적으로 모드 프라이빗을 쓰면 되고 기존에 있는 파일에 덧붙여서 내용을 적으려고 한다면은 모드 어펜드 상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반환하는 타입은 파일 아웃풋 스트림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data.bin이라는 요 data.b는 있는 위치가 어디냐니까 내부 저장 장치니까 아까 이런 되겠죠. 데이터 밑에 패키지 이름이 만일에 com.hj.hello라면은 데이터 밑에 com.hj.hello 밑에 files 요 디렉토리 밑에 이름이 뭐가 되나요? data.bin. 그러니까 요 디렉토리 밑에 뭐 data.bin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우리는 뭐 요 경로명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내 앱에 주어진 그 내부 저장 메모리에다가 내부 저장 공간에다가 data.bin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읽기 위해서 열려면은 open file inpu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return 타입은 file input stream이 되겠습니다. write 할 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open file output이고 첫 번째 파라메타는 data.bin 파일 이름이고 두 번째는 mode 보통 mode private을 많이 씁니다. return 되는 형식은 file output stream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경로명은 여기가 되겠죠. 데이터 밑에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 밑에 files 밑에 data.bin 우리는 요 긴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data.bin이라고 이렇게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내부 저장 장치에 있는 파일에 접근하는 거고 이번에는 외부 저장 장치에 있는 내용 접근한 법을 볼까요? 외부 저장 장치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environment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디렉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environment가 가지고 있는 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 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앞에 이야기했었죠. 여기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external storage가 있는 그 위치만 알릴 뿐이고 그 위치 외에 거기에 서버 디렉토리를 만들 적에는 우리가 요 API 메소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파라메터는 parent니까 얘를 넣어주면 되겠고 두 번째는 해당 서버 디렉토리를 두면 되겠죠. 밑에 뭐 예제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읽을 적에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을 쓸 적에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 혹은 파일 아웃풋 스트림인데 append 할 거냐 아니면 새로 쓸 거냐라는 거를 옵션으로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저장 장치에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예제는 내부 저장 장치에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거고 외부 저장 장치에 읽고 쓰고 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파일 인풋 스트림은 new 파일 인풋 스트림 new 파일 해갖고 첫 번째 파라메타는 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 아까 요 parent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요 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가 그 뭐죠? 외부 저장 장치의 루트 폴더라면은 그 밑에 서브 폴더를 서버 디렉토리를 HJ라 하고 그 밑에 data.bin이라는 글을 둘 적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요 파일이고 parent 두 번째는 요 스트링 이름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 아웃풋 스트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둘 수 있겠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파일에 존재하는 경로는 스토리지 밑에 SD카드 요까지는 요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HJ 밑에 data.bin이면은 여기 HJ 밑에 data.bin 이렇게 실제 경로명이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는 뭐 요 앞은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environment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그 자가 빠졌네요. environment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해줘. environment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get external storage directory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 저장 장치를 에 대한 접근, 외부 저장 장치에 읽고 쓰고 하기 위해서는 퍼미션이 필요한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 uses permission 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네임 해갖고 여기 xxx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그 해당되는 내용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외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읽기를 원한다면은 요 xxx 되어 있는 이 부분에 read external storage 얘를 넣어주고요. 또 write를 하기 위해서는 요 xx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부분 write external storage 요 놈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내부 저장 장치 접근은 따로 퍼미션이 필요 없는데 외부 저장 장치 접근을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 얘를 넣어줘야 돼요. 매니페스트 파일이 뭐죠?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보면은 여기에 밑에 지금 내려가 보면 여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이 여기 있죠.
요 내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manifest 여기 보니까 uses permission 해갖고 안드로이드 뭐 얘가 이미 들어있네요. 아마 옛날에 넣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지 외부 저장 장치에 write를 할 수 있는 거예요. read 하려면 이 앞을 read라고 바꿔야 되겠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 외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파일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파일의 내용을 닫아야 되고요. close 해야 되고 그리고 파일과 관련되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외 처리가 필요해요. 파일과 관련되어지는 주요 exception은 file not found exception, IO exception이고요. 요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 try catch 문장 사용하든지 또는 메소드 선언 자체를 throws 문장을 넣어가지고 예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 뭐죠? 인터널 외부 내부 저장 장치인 경우에는 리턴되는 타입이 파일 인풋 스트림이거든요. 파일 인풋 스트림은 뭐냐니까 파일 인풋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스트림은 그 바이너리 파일에 대한 입출력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일반적인 바이너리가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입출력을 하려면은 바이너리 스트림을 텍스트 스트림으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바꾸어줄 적에 사용하는 게 우리가 요 뭐죠? 인풋인 경우에는 인풋 스트림 리더, 아웃풋인 경우에는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아웃풋 스트림, IO 스트림을 리더 라이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파일 인풋, 요 메모.txt 얘는 원래는 텍스트 파일인데 그놈을 오픈 파일 인풋 이렇게 하면 이건 바이너리 스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우리가 리더 라이터로 바꿔주려면 new input stream reader로 해가지고 바꿔줘야 되겠고 아웃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풋이실 경우에는 output stream writer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입력한 내용을 기억하기.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동일한 예제를 shared preferences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헬로라는 앱을 시작하면은 요 화면에 이렇게 에디트 텍스트 창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글자를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고 넣어줄까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앱을 종료시켜 봅시다. 백 버튼을 눌려서 종료하면은 비록 이 앱은 종료했지만은 아까 우리가 에디터 텍스트에 기록했던 내용은 파일에 저장돼 전에는 shared preferences에 저장됐는데 이번에는 파일에 저장하는 거예요. 파일에 저장됐기 때문에 다시 이 헬로를 시작하면은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에 저장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백 버튼 눌려서 앱을 종료시키면은 아까 기록했던 내용이 파일에 지금 저장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헬로를 시작하면은 입력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소스 코드를 볼까요? 우리가 에디터 텍스트에 입력한 내용이 파일에 저장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인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my activity고 on creator 요 값은 잘 알겠고요. 에디터 텍스트는 뭐 알겠고 먼저 파일을 요 부분은 아까 get files dir은 뭐냐니까 아까 내부 저장 장치의 디렉토리 경로명을 말합니다. 내부 저장 장치의 디렉토리 경로는 어디인가요? 데이터 밑에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 밑에 파일즈인데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이 get files dir 요 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fname인데 fname은 memo.txt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니까 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만드는 앱의 위치는 데이터 밑에 그 다음에 그 패키지 이름이 com.hj.hello라면은 요 밑에 files라는 폴더가 있고 이까지가 폴더명이 되겠습니다. 요 폴더명 밑에 memo.txt를 두는 거예요. memo.txt 이렇게 해서 조금 옮겨 볼까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 없이 요거는 get files dir이라고 하는 콜 안에 얘가 반환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파일 객체가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 앱이 처음 돌 적에는 이 앱을 인스톨하고 처음 실행하면은 당연히 요 memo.txt는 없었을 테니까 존재하지 않으면은 바로 리턴해 버려라 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에디터 텍스트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글자를 입력해 준 다음에 요 백 버튼을 눌려서 앱을 종료하면은 백 버튼 눌려서 앱을 종료하면은 onstop이 액티비티에 onstop 메소드가 호출되잖아요. onstop 메소드가 호출될 적에 우리가 요 코드를 봅시다. 파일에 에디터 텍스트의 내용을 ed가 에디터 텍스트인데 에디터 텍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bw는 버퍼드 라이터인데 요 파일 시스템 파일에 저장해 달라는 겁니다. 버퍼드 라이터를 보면은 파일을 먼저 여니까 open file output 그러니까 에디터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파일에 기록하려고 하니까 open file output이라고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파라메터는 파일 이름이고 두 번째는 모드입니다. 모드 프라이빗으로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는 바이너리 스트림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오픈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를 썼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버퍼드 라이터로 한 거는 우리가 문장 하나, 스트링 하나 이런 거를 저장할 적에는 버퍼드 라이터가 가지고 있는 라이터 메소드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퍼드 라이터를 사용한 거예요. 다 한 다음에는 클로즈를 해야 되겠죠. try catch 문으로 예외 처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현재 요 onstop은 언제 불려지냐니까 이 앱의 백 버튼을 눌려서 이 앱이 종료하면은 자동적으로 onstop이 실행되면서 에디터 텍스트에 우리가 기록한 내용이 요 파일에 어떤 파일이에요? 이름이 memo.txt라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저장이 되어졌다가 다음에 이 앱을 다시 시작하면은 이번에는 아까 요 놈인데 아까 요 파일이 이번에는 존재하겠죠. 왜냐하니까 아까 빠져나갈 적에 얘를 이미 라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존재해요.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턴하지 않고 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파일을 열기 위해서 open file input 요거는 바이너리를 반환하니까 우리가 input stream reader를 사용해 가지고 텍스트 스트림으로 바꾸었고 다시 버퍼드 리더로 해 가지고 리드라인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읽어서 그 내용을 에디터 텍스트의 창에 나타나도록 한 거예요. 다 사용하고 나면 클로즈 해야 되겠고요. try catch 문을 사용해 가지고 예외 처리를 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여기 기록한 내용이 백 버튼 누르면은 저장됐다가 다시 시작하면은 이렇게 내용이 다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